장지영 박사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지영 박사님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노동시장, 특히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연구와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로 제가 장지영 박사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대단히 날카로운 통찰력과 그다음에 연구 성과로 이 분야에서 아주 탁월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지영 박사님께서 토론을 처음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지영입니다. 토론을 같이 제가 미리 일찍 드리지 못해서 따로 별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동일 임금의 나라를 제정하는 방식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전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선하고 만약에 이런 그 날을 이 방식으로 정해서 계속 바꿔나갈 수 있다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쉽기는 일단 법 제정안에는 날짜가 아마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계속해서 바뀐다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운동한 성과에 따라서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제일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우리 지금 고용평등 주간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날짜가 의미하는 것 사실 이거 복잡하거든요. 사실 날짜가 기념이 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바뀌는지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의 운동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뀌었으면 좋겠고 오늘 지금 너무나 우연찮게 올해는 그렇죠. 오늘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늘.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 우리 그동안 남성들하고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노동해야 되는 날짜를 정한 날짜하고도 우연찮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작할 때는 4월 마지막 주 좋다는 거죠. 5월 마지막 주. 그럼 우리는 5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한 10년 후에는 뭐 1월 달까지 이게 움직일 수 있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 되겠다. 그게 성공하면 정말 성공적인 운동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힘들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질문을 우리나라에서만 왜 유난히 더 성별 임금 격차가 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영욱 쌤 굉장히 분석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그냥 이걸 토론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직관적인 답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임금을요 이렇게 칼칼이 따져갖고 아까 똑같은 일 안 하면서 왜 그래라는 그 반론이 나온다 그랬는데 저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쨌든 그러면 왜 남성들 100원 벌 때 우리는 61원만 벌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우리는 사실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순간에 너랑 나랑 다른 일을 했다 따지는 거 일일이 안 필요하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61원만 받아야 되느냐. 그 앞에 모든 과정과 기간과 절차가 다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61원 받는 거예요. 너 이런저런 일 안 하지 않냐? 나 그 일을 하고 싶어. 나한테 그 일을 주는 거야. 어쨌든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는 아까 김미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연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직무가 분리되어 있고 여성이 하는 일에 대한 평가가 가치평가 절하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심하지 61원은 뭐냐 도대체 61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떤 답을 제 마음속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 봤냐면요. 제 토론문 두 번째 페이지에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은 OECD 주요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남녀를 따지지 않고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임금 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냥 남녀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불평등해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됐든 그 불평등한 임금에서 바닥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사회의 약자인 건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인 것이죠.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최고로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1불에 1달러에 77센트씩이나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거기에 최약자는 여성만이 아니라 유색인종도 있고 불법 체류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섞어서 가장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여성들이 밑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 남녀 임금 격차도 덩달아 같이 큰 격차로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100을 원해 라고 말하고 거기에 접근해 간다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른 많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면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보고서 계속 내면서 왜 우리가 61밖에 안 됐는가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따지고 하면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크게 모아서는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조금 좋은 일자리 쪽에서와 조금 별로 안 좋은 일자리 쪽에서. 좀 좋은 일자리 쪽에서는 적극적 조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제도 도입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아이디어 다 들어있고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다 배워놨어요. 다만 강력하게 실현할 의지는 없습니다. 살살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할 생각은 있어요. 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높이 가져가지고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강하게 표시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힘이 좀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힘이. 운동으로서 세력으로서 힘이 더 필요한 거고요. 방법을 모르는 건 더 이상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대한민국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저임금 높이면서 그거를 강력하게 준수하도록 하면 굉장히 많이 개선됩니다. 여성들은요, 최저임금에다가 10원, 20원 더한 값을 받고 있어요. 그게 결국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아까 강창희 장님이 발의하신 법이라는 거 제가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대한민국을 그나마 여기까지 와 있게 하는 정도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밑에는 절대로 주지 마.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선을 그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냐면 그게 최저임금이 아니라 표준임금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그냥 그 값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표준임금 안 올라가면 내 임금은 안 올라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 적극적 조치를 강하게 실행하는 것과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준수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두 가지만 하면 우리가 한 8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옥 선생님 여러 가지 처방과 제안에 전적으로 대체로 다 동의하는데 딱 두 가지 부분에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내고 싶어서 제가 추가를 드립니다. 연공급제 혹은 호봉제가 여성들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다라는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요. 이것을 고치려고 푸시하다가는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보통 제도 바꾸면 기득권 인정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연공급으로 받고요.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직무급으로 받아요. 그러면요.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임금을 받는 또 다른 부정의가 발생을 해요. 현재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대를 줄인다 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임금 체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그게 미국에서는 좀 사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림을 제가 네 번째 페이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 한번 보시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당 근로 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표시한 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요. 40에서 44시간,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시간당 임금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보다 적게 일하거나 그보다 많이 일하는 사람은 더 시간당 임금이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제 노동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그러려면 먼저 요 밑에 35시간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이렇게 놔둬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늘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61원 버는 게 아니라 까딱하다가 우리 내후년에 가서는 59원, 58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구려 일자리가 늘어나게 돼요. 그게 더 이상 싸구려 일자리가 아니게 안 된 게 먼저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이 제가 아까 반대 논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거가 되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월임금입니다. 시간당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가 월임금 적은 거는 우리가 익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월임금으로 봤을 때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냥 적정 시간 일하는 사람이에요. 법정 근로시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월임금도 많이 받습니다. 60시간, 70시간 일하는 사람도 다 똑같이 그저 여성은 150만 원 받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성들이 아무리 길게 일하면요. 150만 원 받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는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150만 원 받을 때까지 일하다 보니까 60시간 되고 70시간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에 대한 그 권장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전 박사님도 그렇고 또 김영옥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한 건데, 우리 정말 열심히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전의를 불태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 행동하는 여성연대 1주년 기념 포럼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1주년이 5월 23일이었는데 오늘 5월 23일이 저희 무임금으로 여태까지 일했던 날이 마지막이고, 오늘은 임금을 받으며 시작하는 올해의 그 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동일 임금에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그리고 아까 김영옥 박사님 지적해 주셨지만, 그래서 올해의 지방선거는 지금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또 우리 국회에서 하는 이유도 정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슈화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성들의 그 권리, 우리의 권리 차원이기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또 말씀 너무나 그 여성의 권리 차원, 일하는 권리, 그 다음에 일하고 나서 적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다음